그래서 세일즈 퍼널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세일즈 퍼널은 이게 제가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해서 혹시 다른 곳에서 들으셨던 분들은 중복되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이미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그 세일즈 퍼널을 보통 설명할 때는 이렇게 생긴 모양의 깔때기를 일반적으로 예시를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콜드 트래픽, 웜 트래픽, 그다음에 바이오 트래픽 혹은 핫 트래픽이라고 하는데 그냥 바이오라고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서 페이스북이 됐든 어디 됐든 광고를 돌리면 그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콜드 트래픽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신뢰도도 없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클릭을 하고 우리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희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이트에 자주 놀러 가진 않잖아요. 뭐가 있는 줄 알고 거기 놀러 가 있으니까 그 특정 브랜드에 대한 특정 몰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씩 쌓인 후에 사실 클릭할 확률이 높은데, 콜드 트래픽은 저희들에 대한 그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설득을 해서 혹은 우리에 대한 그런 신뢰도나 좋아하는 정도를 높여서 이 웜 트래픽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네이버에서 파워링크를 해서 막 광고를 하다가 클릭을 해서 우리 사이트로 오면 그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이메일을 수집을 해서 그 이메일로 사람들에게 우리 브랜드는 이런 정신으로 만들어졌고 우리의 미션은 뭐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상품 어떤 장점이 있고 뭐 그런 걸 계속해서 설명해서 우리 브랜드 자체를 좋아하고 혹은 우리 사이트 자체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우리에 대한 이해나 애정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바이어로 몰아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바로 대부분의 이제 쇼핑몰 광고라는 분들을 보면 바로 파워링크 광고에서 여기에서 여기로 몰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성공도가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요즘 같이 인터넷 사용이 잦은 시기에는 특히나 더 그런데,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이게 광고란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클릭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클릭을 해서 광고가 아닌 그 어떤 것으로 보낸 후에 거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을 하나 열어놓고 그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계속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일어난 후에 그때 가서 판매를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광고 하나 보고 혹은 사진 하나 보고, 그 광고가 대부분 사진인 경우가 많으니까 하나 보고 구매를 하던 시기는 이제는 꽤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일즈 퍼널은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은 당연히 그렇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쇼핑몰 마케팅을 대행해 주시니까 그런 분들도 그렇고, 온라인 마케팅 자체를 통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자기만의 세일즈 퍼널을 하나 구축해 놓지 않으면 사실은 판매하는 게 요즘 시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세일즈 퍼널은 이렇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퍼널을 페이스북과 매니챗을 사용을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이 퍼널에서 핵심은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클릭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SNS 채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광고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인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세상 돌아가는 것 중에 자기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뭐가 있는지 찾으려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되게 신기한 그 서베이를 했었는데, 그 서베이에 보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저보다 훨씬, 저도 이제 80년대생이긴 하지만 저보다 훨씬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그 90년대생 이상 이후의 분들은 인터넷을 하면서 우측 공간을 아예 안 본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서양에서는 구글이 이제 서치 엔진이잖아요. 근데 구글 잘 보시면 중간 우측은 대부분 다 광고예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예전에 페이스북 데스크톱으로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간 우측은 다 광고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하면서 아예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밀레니얼 세대들은 인터넷을 하면서
화면 우측은 아예 인지를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광고를 싫어하고 광고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는데 열심히 그 공간에다 광고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까 전에 제가 모바일 판매를 하시려면 SNS와 메신저 마케팅 이 두 개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SNS에서 마케팅 하시면 그 세대 사람들에게는 그 우측에 있는 공간은 아예 집중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돈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관심만 가질 만한 정보,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제 집중을 산다고 하면 좀 뭐 그 사람들 관심을 받아야죠. 그래서 여기서 예시는 이거는 그냥 단순 그 포스트인데요. 이거를 부스트 포스트라고 해서 여기 광고도 가능하던 게 그냥 제가 만약에 바이럴로 갈 수 있는 일반적인 포스트를 만들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글을 쓴 후에 그거를 부스트하는 거죠. 그럼 부스트 포스트는 광고는 우측에만 열리는데 부스트 포스트는 그냥 뉴스피드에 실제 그 내가 관심 있는 글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고라 생각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것과 좀 다른 공간에 나와요. 그래서 그냥 단순 포스트를 써서 내가 만약 팬이 많다면 단순 포스트를 써서 그 사람들에게 라이크가 돼서 이제 널리 퍼지게 하든지 아니면 부스트를 해서 인위적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보여지게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을 다 쓰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처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스트를 써서 그 포스트 홍보하기라고 있거든요. 홍보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할 요량이 더 크겠죠. 아무튼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제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질 거 아니에요. 혹은 이 글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텐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이크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코멘트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공유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또는 그냥 무시하고 가버릴 수도 있겠죠. 무시하고 가는 게 가장 많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중에 일부는 이게 라이크를 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공유를 할 테니까 그 라이크, 댓글, 공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매니챗이라고 하는 솔루션 안에서 이렇게 DB로 쌓입니다. 이걸 하는 순간 누군가 라이크를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 여기 사람이 하나 플러스가 돼요. 또 여기 누군가 코멘트를 한다 그러면 여기 사람이 하나 플러스가 돼요. 그 사람의 이름, 프로필 사진 이런 것들이 다 DB화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는 매니챗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페이스북에 인증된 앱인가? 뭐 그런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그 DB를 열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숫자로 들어가요. 근데 저희한테 중요한 건 숫자로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페이스북 텀즈 오브 서비스에 보면 그 모든 광고는 퍼미션 베이스드 광고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플러스 되는 순간 매니챗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가 뭐 지금 앞으로 당신이 여기서 라이크했던 또는 뭐 댓글을 달았던 혹은 공유를 했던 이 토픽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정보가 나오거나 아니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얘가 거기 버튼에 yes라고 있거든요. yes를 클릭을 하면 이제 이 DB에 여기 있는 이 DB에 남는 거고 만약에 yes를 클릭 안 하면 그냥 내비두면 여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yes를 안 하면 앞으로의 메시지가 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yes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시죠. yes를 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비디오를 보내도 되고 혹은 사진을 보내도 되고 그냥 단순한 글을 보내도 돼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저는 여기서 이제 신발 쇼핑몰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신발이 옛날에 클래식 신발이 만들어지게 된 비화라든지 뭐 신발 모으는 걸 취미로 갖고 있는 연예인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앞으로 나올 신발들이 뭐뭐가 있다든지 가격은 얼마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계속 보낼 수 있어요. 사진도 되고 메시지도 다양하게. 근데 여기서 이 메시지는 제가 여기서 yes 한 순간 그 플러스 1데이에 그러니까 다음 날에 이 메시지를 보내고 플러스 1데이에 그 이 메시지 보낸 플러스 1데이에 또 이 메시지 보내 이런 식으로 미리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365일 해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넘긴 순간부터 내가 원하는 숫자의 메시지를 이 사람에게 차례차례 자동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좋으냐면 고객이 제가 이 글을 올린 후에 바로 당일날 라이크나 코멘트나 쉐어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고객은 오늘 하고 2번 고객은 내일 하고 10번 고객은 10일 후에 했는데 이게 그 사람이 여기 리스트에 포함된 날 플러스 1일, 그 다음 플러스 1일, 그 다음 플러스 1일 이 시기에 무슨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고 미리 저장을 해놓으면 그 사람이 오늘 가입을 했던, 내일 가입을 했던, 10일 후에 가입을 했던 모든 고객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은 시점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고객 경험 자체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기능이 없었다면 플러스 11일 후에 온 사람에게는 플러스 10일 후에 메시지가만 가겠죠. 플러스 2일, 그러니까 내일 온 사람에게는 오늘 가야 되는 메시지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얘기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플러스 오늘 한 사람에게는 오늘부터 뭐 10일치 메시지가, 내일 온 사람에게는 내일부터 10일치 메시지가, 10일 후 사람에게는 그 10일 후부터 그다음에 10일치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은 시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자동으로 고객 경험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런 메시지들 중 하나는 내가 며칠날 뭐 어제 보냈던 메시지 뭐 기억나냐, 그때 얘기했던 신발이 지금 할인 중이다, 한번 볼래? 라고 링크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링크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 와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구매를 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구매를 안 할 수도 있고 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람의 리스트를 보유하기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사던 아니면 나중에 10일 후 메시지에 가서 사던 20일 후 메시지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 사람 DB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자산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향후에 이 신발 또 할인 안 하면 여기 아래에 있는 신발도 할인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 취향을 그때 가서 파악을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이거 안 샀다, 아 이거 뭐 망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에서 이 DB를 계속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목적이지, 여기서 지금 당장 매출을 일으키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액션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구매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구매하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구매를 안 한 사람에게 우리가 필히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듣고 왔잖아요. 페이스북에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신발을 계속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이게 리타게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 쇼핑몰에 왔기 때문에 신발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걸 알아요. 야, 불특정 다수에게 페이스북에서 신발 광고하는 것보다 이렇게 광고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겠죠. 비용도 훨씬 적어요. 나중에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한번 세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광고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이 사람의 그 선택지를 알고 예전에 우리 쇼핑몰에 왔었다, 혹은 예전에 우리 사이트에 한번 왔었다라는 정보를 알고 그 사람에게 리타게팅 광고라는 거는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제가 글로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페이스북 광고를 거의 한 90%를 적게 이제 비용 할인을 했던 적이, 그게 바로 리타게팅 방법이에요. 리타게팅을 하게 되면 드라마틱하게 그 페이스북 광고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요. 그리고 효과도 훨씬 높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페이스북 좀 쓴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쇼핑몰 하시는 분들을 가정을 했으니까,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쇼핑몰 운영하면서 이 모든 상품들의 이런 상품들의 DB를 엑셀이나 뭐 이런 걸 갖고 계실 거거든요. 그 엑셀을 페이스북으로 여기 페이스북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페이스북으로 업로드를 하게 되면 페이스북이 그
상품 재고나 상품 가짓수를 보고 상품 사진도 이제 들어가 있겠죠. 저희가 아까 얘기한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냥 그것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 상품들을 순환하면서 홍보를 해요. 이 순환을 하면서 홍보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페이스북은 하나의 유저가 가입을 할 때 한 2천여 개 정도의 데이터 포인트를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판매하려고 했던 신발이 여기 있는 이 어디야? 여기 있는 이 신발인데, 이 신발을 산 사람들은 이 신발을 살 확률이 높더라 이거죠. 혹은 이 신발을 안 산 사람들은 이 신발을 살 확률이 높더라 이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이 신발을 안 산 사람에게 홍보하는 거니까 페이스북 제 상품 리스트를 보고 그 사람에게 요 신발을 홍보하는 거예요. 요 신발. 근데 또 페이스북 DB를 보니까 이 신발을 안 산 사람들은 이 신발을 살 확률이 높아요. 혹은 이 신발. 그러면 저희 그 페이스북이 이 신발을 안 산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거니까 요 신발을 보여주다가 며칠 했는데 안 사네? 그러면 요 신발을 보여주는 거죠. 또 며칠 동안 광고를 했는데 안 사네? 그러면 이 신발.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그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살 확률이 높은 상품만을 선택을 해서 사람들에게 순환하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그 내 상품 리스트를 계속 돌려가면서 홍보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페이스북 DB가 갖고 있는 그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계속해서 순환시키면서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페이스북 다이나믹 리타게팅이라는 광고거든요.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 쓰고 계시다면 향후에 꼭 한번 써보셔야 되는 기능이에요. 다이나믹 리타게팅.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페이스북 한다는 분들은 다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 보이는 이 루컬라이크 오디언스라는 걸 하고 싶은 거죠. 자 보세요. 여기 리타게팅까지는 했고, 나 다이나믹 리타게팅도 써봤어. 그럼 새로운 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이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포스트를 보고 여기서 인게이지 했던 사람들, 그리고 여기 이 쇼핑몰까지, 여기서 저희가 링크를 보내줬는데 쇼핑몰까지 왔던 사람들, 그리고 이 광고를 보면서 클릭을 해서 구매한 사람들, 다이내믹 리타게팅을 보면서 클릭해서 구매했던 사람들,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1, 2, 3, 4.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페이스북한테 가서 이런 거랑 유사한 사람을 찾아줘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시 1번은 아까 전에 제가 그 페이스북에 남겼던 포스트에 대해서 인게이지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포스트에 인게이지한 사람들과 유사한 사람들을 찾아. 아까 전에 페이스북은 유저마다 2,0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럼 페이스북에 가서 어떤 포스트든지 간에 인게이지를 많이 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줘요. 왜 이런 사람들을 찾냐? 아까 전에 인게이지 했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 열흘 동안 정보를 준 다음에 여기로 오게 한 다음에 구매한 사람이 있잖아요. 실제로 구매한 사람이 여기에도 있잖아요. 여기서 뭐 몇 단계 지나긴 했지만, 뭐 글을 보다가 쇼핑몰에서 바로 구매했을 수도 있고, 리타게팅 마케팅을 보고 했을 수도 있고, 다이내믹 리타게팅을 보고 했을 수도 있지만 구매자가 있잖아요. 1번 유형의 사람들 중에서도, 2번 유형의 사람들 중에서도 구매자가 당연히 있었죠. 3번 유형의 사람들, 여기 리타게팅을 본 사람들 중에서도 구매자가 당연히 있었고, 4번 이 다이내믹 리타게팅을 본 사람 중에서 구매자가 당연히 있었어요. 이 각각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구매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유사한 사람들을 찾으면 페이스북은 그냥 특정 포스트에 인게이지를 잘할 사람들을 찾으면 거기서 몇 퍼센트는 구매자가 되고, 이 사람들과 유사한 사람들을 찾으면 쇼핑몰에 갔을 때 구매를 할 사람들, 혹은 쇼핑몰에 자주 가는 사람들을 찾아주겠지만 그 중에 몇 퍼센트는 우리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 내에서 광고를 클릭을 해서 이 3번 유형이니까 여기 리타게팅 번 유형이니까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본 사람들 중에서 쇼핑몰에 가서 구매할 사람들을 찾아주겠지만 그중에 몇 퍼센트는 우리 사이트에 와서 구매를 하겠죠. 또 이거는 페이스북이 하는 다이내믹 리타게팅을 봤을 때 구매할 확률이 높은 사람을 페이스북이 찾아주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쇼핑몰에 가서 구매할 사람들이 몇 퍼센트 있을 거잖아요. 퍼센트 게임이에요. 이건 광고는. 그래서 페이스북에 유사한 사람들을 찾아줘 라고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여기서 다시 한번 부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글로. 그럼 다시 우리의 퍼널을 쭉 따라서 내려가서 이 사람들이 구매자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되거나. 근데 여기에서 찾은 이 사람들은 결국엔 처음에 다시 그 퍼널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의 고객이 되겠지만 이 순간에 다시 한번 1번, 다시 한번 2번, 뭐 다시 한번 3번 이런 유형의 사람들의 그 모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페이스북에 가서 그 모수와 유사한 사람을 또 찾아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제한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자동으로. 다시 이게 되셔야 돼요. 이게 왜 해야 되는지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단순하게 처음에 우리 글을 보고 인게이지한 사람들, 그 인게이지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 쇼핑몰에 바로 와서 구매한 사람들, 쇼핑몰에 바로 와서 구매하진 않았지만 페이스북 내에서 광고를 보고 구매한 사람들, 혹은 페이스북 리타게팅을 보고 구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유사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페이스북에 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이 글을 보여주면서 인게이지를 유도해서 이 퍼널로 내려갔지만, 그러니까 맨 처음 모수를 보고 그 다음에 찾아진 이 액티브라고 할게요. 그냥 액티브 고객이지만 이 사람들 자체가 다시 모수가 돼서 다시 액티브한 고객을 찾는 거죠.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그냥 세팅을 해놓으면 페이스북이 계속해서 찾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수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수는 커지고 그거 유사한 사람들의 그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도대체 어디 가서 누구한테 광고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광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질 않겠죠. 계속해서 모수는 커지고 거기에 대한 유사한 사람들을 페이스북이 찾아줄 테니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이 루컬라이크 오디언스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르지가 않습니다. 자동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페이스북이든 구글이든 뭐 네이버든 광고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광고를 하고 있으면 이 광고 집행하기 어려워요. 모수를 어쨌든 다 써버렸기 때문에 광고비가 뭐 광고 예산이 뭐 100만원, 200만원 분들은 금방금방 쓰고 금방금방 이렇게 진행하겠지만 광고 예산이 뭐 1000만원, 2000만원, 그 특히나 어떤 뭐 인더스트리 자체가 너무 작다 그러면 페이스북 안에서 찾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하니까 1000만원, 2000만원 넘어가면 어디에다 광고 집행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광고 집행비를 집행 못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이제 효과적인 측면을 보시면서 약간씩 수정은 하셔야겠지만 페이스북 내에서 뭐 A/B 테스팅도 제공하고 있고 다양하게 그런 최적화하는 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시면 되고요. 현재는 그런 모수를 찾는 기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고 싶다 이거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페이스북 광고를 해서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메신저 마케팅에서는 페이스북 이메일 마케팅에서는 20%, SNS 마케팅에서는 10%, 요건데 메신저 마케팅에서는 80%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제가 아까 그 루컬라이크 이 사람들을 여기 있는 이 글로 다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죠? 바로 메신저로 바로 여기로 집어넣어 버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 포스트는 사람들이 보고 인게이지를 해야 이 모든 게 시작이 되는데 메신저는 사람들이 메시지가 왔네 하고 80%가 여러 번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100명에게 했을 때 그 중에 몇 프로만 인게이지를 할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보내버리면 그 사람들 중에 80%가
인게이지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바로 이 상태에서 1번 로컬라이크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2번부터 쫘라락 다시 시작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2번에서 구매가 일어나는 거지 1번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1번 여기에서 인게이지한 사람들은 향후에 여기에 가서 구매하는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여기에서 바로 시작을 해서 일로 가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를 아예 줄여버리는 거죠. 그 줄이는 이유가 한 단계 나아갈 때마다 탈락률이 있어서 그래. 그 탈락률을 최소한으로 줄여보자 이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요? 페이스북에서는 메신저로 바로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루컬라이크 고객을 찾았다라고 하면 이 고객들에게 메신저 광고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메신저 광고를 하는 거예요. 메신저 광고를 오픈율 80%인 메신저 광고를 하는 겁니다. 페이스북 내에서 10%만 보는 그런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로 열이면 8명이 열어보는 메신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효과가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글로서 광고로 하지 마시고 그냥 누가 봐도 광고인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보를 받고 뭔가 좀 효용을 느낄 수 있게 그게 뭐 즐거움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사용 방법이라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 효용이 될 만한 글을 써서 그 글에 인게이지를 하게 한 후에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고객 경험을 제시하면서 우리 쇼핑몰에 와서 신뢰도를 높이고 우리 쇼핑몰에 와서 구매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페이스북 내에서 따라다니면서 광고를 한 후에 그 사람들과 구매한 사람들과 혹은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과 유사한 사람들을 찾아서 다시 이 글로 보내든지 아니면 메신저로 바로 보내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퍼널 자체를 무한 반복하게 그것도 자동으로 무한 반복하게 이 자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동. 왜냐하면 각 스텝마다 그 직원들이 버티고 서가지고 아 이건 몇 프로 이건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 방법이 모든 게 자동으로 굴러가야 돼. 페이스북 내에서 어떻게 특정 방법으로 세팅을 해서 이 모든 게 자동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될 때 무제한으로 고객들이 찾아지고 무제한으로 그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알릴 수가 있고 무제한으로 우리가 판매하고 광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중간에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브랜드를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했는데 판매가 하나도 안 됐어요. 판매가 하나도 안 돼서 그게 다 손해일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페이스북 내에서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나아가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런 데서 그냥 단순히 클릭해서 우리 쇼핑몰로 바로 가게 하는 그런 광고를 했을 때 구매율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아, 이 브랜드 자체는 믿을만한 브랜드구나 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에서는 그냥 바로 쇼핑몰로 클릭을 해서 가는 광고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쇼핑몰이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일난다 같은 쇼핑몰이 지금은 이제 큰 대기업에 팔렸지만 예전에 스타일난다 같은 쇼핑몰이 네이버에다 광고를 하는 것과 찰리 제가 만든 허접한 쇼핑몰이 네이버에서 광고 누가 더 클릭률이 높을지는 설명을 안 해드려도 아시잖아요. 근데 찰리라는 쇼핑몰이 페이스북 내에서 그 사람들과 인게이지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고 아 이게 실제 있는 곳이구나 믿을만한 곳이구나 라고 느낀 후에 네이버에서 스타일난다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사람들은 아 내가 살 것은 화장품이나 패션이 아니라 이거니까 차라리 찰리 쪽에서 구매를 하자 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저희가 세일즈 퍼널을 만들었고 거기서 구매율이 극대화되도록 계속해서 최적화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하지만 브랜드만 알리더라도 이 광고 기법 자체가 절대로 손해가 난 게 아니다 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챗봇을 사용하는 것, 그 챗봇을 통해서 특정 세일즈 퍼널을 만들어 놓고 모든 걸 자동화로 하면서 무제한으로 광고를 하고 무제한으로 무한대로 광고를 하고 무한대로 사람들에게 브랜드를 알리고 무한대로 판매를 하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